안녕하세요. 짬사랑의 김 교수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제 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보니까 시간이 벌써 사실 1년이 지났더라고요. 네, 그때 코로나 때문에 아주 급하게 어쩔 수 없이 이제 교재 단원을 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참 미숙한 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한동안 이제 좀 힘들어가지고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다시 개편이죠. 책이 중간에 바뀐 내용도 있고, 그래서 교재를 전체의 특강을 이제 단원별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거냐면, 이미 36회 시험을 보신 지 네, 벌써 이제 좀 한 달 가까이 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36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오전 시험, 오후 시험 이렇게 두 가지 문제 유형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문제를 풀면서 또 개념을 잡아가는 것이 저는 제가 생각하는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푼다고 많이 맞출 수 있냐?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 문제와 관련된 개념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다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한테 주어지더라도, 맞출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번 시험의 문제를 제가 하나씩 다 검토를 하면서 사실 매번 느끼는 건데 이번 시험에서 아주 절실히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교과서가 가장 기본이라는 거. 네. 원래 그렇죠. 네, 학생들도 문제집은 부족이고 교과서가 가장 중심인데 이번 시험에서도 교과서 위주로 개념 위주로 또 내용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셨다면 그럼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이 영상들은 뭐냐면 어쨌든 36회의 시험을 보셨던 오전 오후 문제를 뭐한 3, 4개, 4, 5개 또 단원 익히면 문제가 많겠죠. 그걸로 좀 단원별로 축약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서 교과서로 돌아가셔서 교과서의 개념을 다시 한번 익히고 가시는 거. 그래서 제 앞에 영상의 썸네일에도 이렇게 딱 보여지는 게 있죠. 문제를 왜 푸는가요? 문제를 왜 풀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공부한 개념이 정확하게 알고 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개념이 정확했을 때 합격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계속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11월 시험이 좀 그쵸? 9월, 10월 이렇게 2달 정도 남았지만 그때까지 한번 열심히 정과를 정리하면서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시간이 이제 어떤 단원이냐면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파트입니다. 우리 교과서가 1, 2, 3, 4, 4는 실습이나 빼고요. 3장까지 해서 가장 1장의 요양보호 개론. 저는 교과서 목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항상 목차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면 단원 정리가 되는 거고, 문제 개수가 파악이 되는 거고, 내용이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요양보 대상자 파트예요. 요양보 개론 중에 요양보 대상자 이해. 네. 제목도 중요합니다. 서론이 좀 저는 길 거예요. 왜냐면, 이미 여러분이 문제에 대한 건 많이 접하셨다고 생각하는 거고, 문제를 풀면서 제목이 되게 중요해요. 이 제목 안에 이 단원의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요양보호의 대상자는 누구냐? 노인이에요. 그쵸? 그러면 노인을 이해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 단어는 요양보호 대상자인 노인을 알아야 되는 거고, 노인을 안다 하는 것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의 특징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노인이 되면 어떻게 바뀌나요? 요게 요 단원의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신체의 특징으로 문제를 낼까요? 심리의 특징으로 문제를 낼까요? 사회적인 거에 변화의 특징을 낼까요? 이걸 가지고 여기 문제 출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6회에 실시됐던 문제를 사실 먼저 풀어보시고 요거에 맞게 내가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교과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번 문제 볼게요. 자, 수정학대 가족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2번 결혼한 자녀와 부모가 함께 거주한다. 3번 노인과 친인척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 4번 부모 중 한 명과 미성년 자녀가 함께 산다.
5번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 네, 한번 맞춰보실까요? 네, 5번이죠. 예, 그러면 이 문제에서 알아야 할 개념은 수정 확대 가족이에요. 이 가족의 개념을 물어보는 거죠. 수정 확대 가족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냥 교과서에 그대로 써있는 부분이죠.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핍니다. 예, 이거는 확대 가족을 수정한 거예요. 예, 이제 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조금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선생님들 예전에 수정 확대 가족이라는 용어는 신조어처럼 들리실 거예요. 확대 가족은 이미 다 아세요. 예, 그쵸? 자녀가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고 1대, 2대, 3대 이렇게 다 살면 확대가족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수정한 거예요. 그쵸? 수정. 그래서 어떻게 수정했냐? 지붕을 달리하는 거죠. 예, 뭐 아파트에 산다. 1층은 부모님, 2층은 첫째네, 3층, 뭐 2층, 3층은 둘째네, 뭐 이런 식으로. 그 개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건지 교과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가족 관계의 변화와 노인 부양입니다. 라는 부분이, 네, 목차 안에, 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가족 관계의 변화와 노인 부양이, 어떤 거에 해당하는 거냐. 예, 가족 관계, 그러니까 노인이 되시면서 관계가 바뀌잖아요. 예, 그 대표적인 게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손자녀관계 이런 식으로 교재에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제가 왜 얘를 또 다시 갖고 왔냐면 지금은 수정 확대 가족을 물어볼 수 있어요. 예, 근데 가족관계 변화 노인 부양이라고 하는 1장 개론 1 요양보호 대상자 2에 1. 노인과 노화 가정 2. 노년기 특성 3. 가족관계와 변화와 노인 부양 이게 요양보 대상자 2의 1, 2, 3예요. 목차.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교과서의 차례에 딱 첫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딱 나와 있어요. 자, 그거 중에서 3번에 해당하는 이게 3번이잖아요. 3번에 해당하는 가족관계 변화, 노인 부양에서 문제를 출제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났냐면 여기서 난 거죠. 부모-자녀 관계. 그럼 부모-자녀 관계만 문제를 낼 수 있는 거냐? 아닌 거죠. 이걸 여러분이 하나를 공부하시면서도 정확하게 교과서의 개념을 다시 잡는다고 하는 것은 아 그렇구나. 가족관계의 변화 안에는 부부관계도 있고 부모-자녀 관계도 있고 형제-자매 관계도 있고 그죠? 손자녀 관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시부모 뭐 시어머니 뭐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들을 그래서 문제를 내더라도 나는 맞출 수 있는가요?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데 틀릴 이유가 저는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철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를 풀더라도 제대로 봅시다. 제가 이제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이제 PPT를 만들고 이런 영상을 찍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에서 문제를 내면 어떤 거에 대한 문제 출제할 것이냐. 예, 기존에 이제 출제위원들이 출제했던 내용, 또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걸 보면 가장 인생을 살면서 적응하기 힘든 사건이 뭐냐면 배우자 사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긴 시간 동안 배우자랑 함께하는 시간이 사실 보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훨씬 길어요. 근데 이 부부의 관계에서 배우자를 사별했을 때 적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단계의 적응이 있어요. 1단계 상실감, 2단계 정체감, 3단계 개척. 예, 요런 내용들이 순서대로 단계에 맞게 나열이 배열이 되어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부부관계에서 배우자 사별에 관한 문제를 출제했을 때 나는 서슴없이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이 개념이 지금 이 공부를 하시면서 되어 있다. 예, 안심하시면 되고요. 안 되어 있다. 다시 보시면 되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문제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의 개념을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노인 부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어요. 자, 1번 사적 부양에 의존한다. 2번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3번 세대 간 분리를 강조한다. 4번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5번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축소한다. 예, 정답 한번 맞춰보실까요? 네, 부양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노인 부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아까 단원이 3단원이
가족관계의 변화와 노인 부양이에요. 그러면 가족관계 변화가 지금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고부관계, 형제자매가 이 관계가 딱 끝나고 나면 교과서 페이지, 그렇죠. 네, 19페이지에 가시면 그러면 부양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거기에서 문제를 출제해 준 거예요. 그쵸? 네,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자, 단원의 요양보 대상자 단원의 3이고 3단원의 두 번째 당한 노인 부양의 해결 방안은 자, 크게 교과서에 이렇게 동그라미 제목으로 있는 그대로 썼어요, 제가. 사회와 가족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는 공적 부양이고요. 가족은 사적 부양이에요. 예. 그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그런 말이 나오죠.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쵸? 예. 그 다음에 또 노인층에서는, 자녀에 대한,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주면서 젊은 세대에 대한 그죠? 좋은 시선으로 또 바라봐주면서 서로가 적극 의사소통을 통해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개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 개인적인 대처는 경제적인 어떤 개인의 사회보험이라든지 개인보험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삶에 대해서 변화를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 하나가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하셔야 됩니다. 이건 사실 국가가 책임져줘야 되는 일정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목으로도 출제를 할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봤던 문제처럼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답을 확인하시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양의 해결 방안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제 3번,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네. 자, 노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1번, 외향성이 나타난다. 2번, 의존성이 증가한다. 3번, 의사결정이 빠르다. 4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사라진다. 5번, 일을 처리하는데 새로운 방식을 선호한다. 예. 한번 맞춰보세요. 네, 2번이죠. 메인 단골 문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디에서 문제 출제해 준 거냐. 네. 제가 아까 가족 관계와 노인 부양은 세 번째 단원이라고 했고요. 여기는 몇 번째 단원이냐면 두 번째 단원입니다. 네. 두 번째 단원. 요양보호 대상자 2의 두 번째 단원이 노인의 노년기의 특성이에요. 근데 노년기의 특성에서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신체적, 하나는 심리적, 하나는 사회적. 거기 중에서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수업 시간이든 언제든 많이 강조를 했을 거예요. 저도 수업 시간에 사실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특성 안에 외향성이 아니고 내향성이죠. 내면을 중시합니다.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맞고요. 의사결정이 빠르지 않아요. 신중해지시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친근한 사물의 애착이 사라진다가 아니라 애착이 증가하죠. 일을 처리하는 데서 새로운 방식을 선호하기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게 경직성이잖아요. 새로운 거는 싫어하고 기존에 익숙한 것들은 좋아하시고, 그렇죠? 자, 이제 교과서 개념으로 돌아갑니다. 자, 요양보 대상자 2의 파트의 두 번째 노년기 특성에서 뭐를 가지고 나온 거냐? 심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심리적인 특성에서 우울증의 경향이 증가합니다. 우울증 경향이 증가할 때 특징들이 불면증이라든지 식욕부진이라든지 체중 감소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내향성이 증가합니다. 내면을 향해서 가요. 그래서 내면인 나를 채우기에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의 감소가 떨어지는 거죠. 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인 활동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다른 사람들 거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면의 가치를 중시하는 거. 그게 사실 내향성의 증가인 거고요. 저는 지혜로운 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조심성이 증가해요. 제가 늘 강조하죠. 모든 일에는 과정과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노인이 되시면 결과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1번이 좋을지 2번이 좋을지를
선택하는 과정보다는 1번이 좋을까요? 2번이 좋을까요? 과정에 보다 결과를 중시하시는 거예요. 그런 좋은 결과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매사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신중을 기했다고 하더라도 선택할 수 없게 되면 중립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단어에 이어지는 뜻을 생각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외우시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암기를 통해서 시험 문제를 풀어내는 건 사실 80문제 중에서 그닥 많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천천히 이해만 하셔도 문제를 충실히 푸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조심성이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한번 본인에게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요 결과 중립 매사의 단어를 넣어서 한 줄로 설명할 수 있다면 정확한 개념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심리적 특성이 또 이어집니다. 경직성이다. 이렇게 경직이 뭐든 그냥 굳었어요. 그래서 익숙한 거는 좋아하지만 새로운 거에 대해서 굳었기 때문에 바꾸는 게 두려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융통성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늘어납니다. 내가 돌아봤을 때 내 인생에서 기억나는 시점부터 지금 바로 1초 전까지 돌아보는 게 회고고요. 그래서 생에 대한 지나온 일상에 대해서 회고를 하면 물론 좋고 잘 됐고 성공한 것도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실패도 있어요. 좌절도 있고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담담해지면서 괜찮아. 그런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고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걸 통합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이 생에 대한 회고를 했을 때 긍정적인 심리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자아통합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날 실패도 지금의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이 정도면 훌륭해. 이만큼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어떤 자아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은 말 그대로 사물에 대해서 애착. 착 달라붙으면서 사랑을 느낍니다. 네, 그럼 뭐가 되냐고요? 마음의 안락이 와요. 왜 마음의 안락이 오는 거냐?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게 바뀌었어요. 지금도 바뀐다고 내용을 전달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물은 여전히 바뀌지 않으면서 내 옆을 든든히 지키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마음의 안락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람이 아닌 사물에 애착을 갖는 것이 또 심리적인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입니다. 남기죠. 그래서 남기. 뭔가 남기고 싶어 해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꼭 돈만 해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업적일 수도 있고요. 저는 업적 있는 이름을 남기는 게 제일 큰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도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네. 자, 그래서 유산을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한다. 왜? 내가 다녀왔다는 흔적이 있길 원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또 다른 말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남겨야지만 남긴 거에 대해서 흔적이 있을 때, 그렇구나.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단어들이 이 안에 포함되는 거고요. 의존성의 증가는 딱 의존입니다. 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누워버리는 거죠. 모르겠어요. 다 해주십시오. 이런 특징이에요. 자, 이제 4번 문제입니다. 노년기의 사회적인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역할 상실, 2번 우울증 감소, 3번 근로소득 증가, 4번 감각 기능 향상, 5번 질병 회복력 증가. 몇 번일까요? 네, 쉽게 답을 찾으셨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 보시면 사회적인 특성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조금 전에는 노년기 특성이 3개가 있다고 했어요. 이거 자꾸 제가 개념을 잡고 가고 싶어서 반복으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래 강의를 해서 10년 이상 강의를 해서 이게 목차가 머릿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공부하시면 목차가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도 목차를 자주 보시고 이런 순서를 잘 기억하시는 것이 정답 찾는데 얼마나 유리한지 몰라요. 자, 그럼 사회적인 특성은 노년기 특성 1번, 신체적 특성, 2번 심리적 특성, 3번 사회적인 특성. 자, 사회적이라는 말이 쉽게 동의어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할. 그래서 사회적인 특성이면 노인이 되면 역할이 어떻게 바뀌더라? 이런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딱 1번 딱 답이 나오잖아요. 역할이 상실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역할이 상실된다. 사실 나머지가 우울증은 심리적인 건데요.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감소가 아니라 증가고요. 소득이 감소되죠? 감각 기능 떨어지세요. 회복력도 떨어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우울증은 정신적인 거예요. 정신적, 심리적인 거. 감각기능이란 질병 회복력은 뭘까요? 그렇죠. 신체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인 게 역할이라 답도 여기 단어가 맞지만 나머지는 앞뒷말이 다 틀려요. 그렇게 오답과 정답을 추려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디서 가져온 거냐? 네, 2번 노년기 특성 중에서 사회적 특성 역할에 관한 거.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거기에 요렇게 가나다라로 설명해요. 역할이 상실됩니다. 경제적으로 빈곤이 옵니다. 유대감이 상실됩니다. 사회적인 관계가 위축됩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단어의 사회적인 특성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교과서에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자, 이제 2탄입니다. 2탄. 네, 뭐가 2탄이냐면 아까 1탄은 36회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교과서에 어디 개념에서 문제를 만들었는지를 여러분하고 문제도 풀고 교과서 개념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요양보호 대상자 2의 파트를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총정리를 합니다. 예. 그럼 지금 여러분이 문제를 딱 푸시면서 나는 그거 다 알아요. 안 보셔도 돼요. 알고 문제를 푸시는 거니까. 근데 문제를 푸시면서도 조금 헷갈리는데요.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항상 본인의 자신이 제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영상을 정리하셔도 되고요. 이제 잘 헷갈리는 게 있으니까 그럼 다시 한번 김 교수가 정리하는 요양보 대상자 2의 파트 총정리를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로 이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조금 속도가 빠르게 쫙쫙쫙 정리를 단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요양보호 대상자 2의 파트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표준교재예요. 1장의 요양보호 개론이고 요양보호 대상자 2회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요양보호 대상자 2의 파트는 1단원, 2단원, 3단원, 단원이 3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1단원이 노인과 노화 가정에 대한 부분이고요. 2단원이 노화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 닉골, 노년기 특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단원이 뭐냐면 가족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나요? 또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요? 딱 이렇게 단원이 3개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네 문제를 보셨지만 다 빨간색이 그어졌던 부분들에서 사실은 문제를 하나씩 다 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전호 문제 2개를 했으니까 여기 요양보 대상자 2의 파트에서는 평균적으로 2문제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문제를 낼 때도 있고 2문제를 낼 때도 있어요. 근데 올해는 요번에 36회 시험에서는 오전호 각각 2문제 출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과 노화 과정은 신체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좀 노화가 뭡니까? 노인이 뭡니까? 이런 거, 개념적인 거. 여기는 그래서 실제 문제 출제를 잘 안 해요. 여기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참고를 알아두시고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바로 갖고 왔어요. 2번 노년기 특성에서 신체적인 특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얘도 사실은 시험 문제에 2단원에 출제를 많이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신체적인 특성은 2장에 해당하는 노인 의학 간호학 기초 지식. 그러니까 거기에 10파트의 신체적인 부분을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낼게 월등히 많아요. 그 개념 정도만 정리를 교과서에 있는 걸 한번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의 신체적인 특성은 뭐지? 1번 세포의 노화가 진행됩니다. 면역 능력이 저하됩니다. 잔존 능력이 저하됩니다. 회복 능력이 저하됩니다. 빨간 줄을 쳐갖고 왔어요. 나머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비가역적 진행은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가역은 막을 수 있는 건데 안일비를 써서 노화는 막을 수 없는 진행입니다. 이 단어만 집중해서 잘 보시면 여기서 문제가 나더라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2번째는 노년기 특성에서 심리적인 특성입니다. 아까 문제를 풀면서 제가 정리를 했던 부분을 그대로 PPT를 다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빠르게 읽을게요. 우울증 경행의 증가를 뜻하는 건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라는 단어들이 문장 안에 표시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내향성의 증가는 내면을 중시하는구나. 그래서 사회적인 활동이 감소될 수 있구나. 조심성의 증가는 일의 결과를 중시하는구나. 과정보다. 그렇죠? 그래서 매사에 신중하고 그러다 보면 또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중립이 되는 경우도 있겠구나.
자, 경직성의 증가, 굳었습니다. 익숙한 건 좋아하고 새로운 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융통성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생애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늘어납니다. 생애에 대한 회고, 지나온 일생을 돌아봤을 때 실패와 좌절의 과정 속에서 담담하게 이겨내면서 그때와 지금의 날 하나로 통합하면 이만하면 됐어. 자아통합감. 친근한 사물에 대해 애착을 느낍니다. 왜? 사물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내 옆을 지킵니다. 나는 바뀌지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전히 내 옆에 있어주는 그 사물에 대한 마음의 안락이 생기는 겁니다. 자,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다 갔다는 흔적을 뭔가 남기길 원해요. 왜?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남겼잖아 인정자를 보면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된다고 했고요. 그다음 의존성의 증가. 의존. 네, 다 들어놓고 싶어요. 난 잘 몰라. 다 해. 이런 의존이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가 노년기 특성의 심리적인 특성을 살펴봤어요. 자, 그럼 세 번째는 사회적인 특성이에요. 사회적이라는 말이 뭐였죠? 역할이었죠. 그래서 역할이 상실됩니다. 어떤 걸 통해서 역할이 상실돼요? 은퇴라는 걸 겪잖아요. 이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은 은퇴입니다. 경제적인 빈곤이 옵니다. 왜요? 은퇴, 퇴직이라는 걸 거쳐서 노후의 소득 부분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연금이나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경제적인 빈곤에 많이 놓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빈곤율이 가장 높은 건 아시고 계시죠? 교과서에 배우셨을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유대감의 상실입니다. 왜냐하면 퇴직을 통해서 사회관계가 줄어들었어요. 회사를 다닐 때는 뭔가 직분도 있고 관계를 형성하지만 은퇴가 되고 퇴직이 되면서 관계가 줄어드니까 또 그 사이에 친척이나 친구 관계도 소원해지고 그걸 통해 고독감이나 우울 같은 것도 증가되고 좀 심해지시면 이제 자살까지 발생합니다. 라는 것도 보고된 적이 있고요. 그다음 사회적인 관계 위축이 와요. 왜 그러냐? 만성 질환을 갖게 돼서요. 그래서 이게 복합이 되면서 신체 기능도 떨어뜨리고 관계 안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특징에 대한 가나다라고 세부의 교과서에 그대로 있는 내용을 중요한 것만 제가 뽑아서 정리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부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아까 보신 내용이죠. 가족관계의 변화가 어떻게 오나요? 부부관계가 바뀌어요. 배우자 사별에 대한 게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1단계 상실감, 2단계 정체감, 3단계 개척의 과정을 거쳐가며 적응이 되셔야 되고 부모 자녀 관계 안에 아까 문제에서 푸셨듯이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서 하면서 보살핌을 받는 형태를 수정 확대 가족이라고 합니다. 또 가끔 등장하는 문제예요. 빈둥지 증후군. 네. 그죠? 자녀가 독립을 하면서 집을 떠난 뒤에 부모가 겪게 되는 슬픔, 외로운 상실감 이런 것들 우리가 빈둥지 증후군입니다. 라고 하죠. 자, 이게 다가 아니죠. 고부관계 있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역할 관계를 재정립을 해줘야 되고 가치관을 서로 공유할 때 이게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조부모 손자녀 관계 노년기에 활기와 탄력을 제공해요. 누가요? 손자녀가. 또 손자녀한테는 한없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 긍정적 자아의 형성에 기여를 충분히 해주고 계세요. 아주 월등하게. 그다음 형제자매 관계. 과거에 존재했던 경쟁심이나 갈등이 이제 줄어들죠. 그러면서 뭐가 오냐면 상호 이해, 서로 이해하고 동조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형제자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 관계가 바뀌면 노인 부양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도 아까 문제 푸셨잖아요. 사회와 가족 간의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적, 사적 부양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요. 세대 간의 갈등이 조절이 돼야 됩니다. 존경과 감사를 느껴야 되고요. 또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통한 세대 간의 어떤 위험을 분산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노후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쵸? 또 소득 재분배 기능도 더해주면 더 좋고요. 그다음 노인의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대처도 필요하고 재교육을 통해서 어떤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노후소득이라든지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라든지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면 복지가 탄탄하게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양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자, 여기까지가 요양보 대상자 이해 파트의 한 단원을 정리를 해봤어요.
최대한 30분 안쪽으로, 30분이 아니라 1시간 안쪽으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긴 건 단어를 좀 나눠볼 거거든요. 예, 자,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머릿속에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파트가 1단원, 2단원, 3단원. 1단원 노인과 노아가정, 2단원 노년기 특성, 신체, 심리, 사회, 3단원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 이런 목차의 제목을 좀 계속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그거에 목차에 따른 내용이 뭐가 있었지? 그 목차에 따른 내용이 뭐가 있었지? 이렇게 저는 제가 가르칠 때 항상 강조하는 건 공부는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작은 퍼즐을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작은 걸